이슈K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선출되며 전북 정치권도 본격적인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일당 독주냐 아니면 야당의 교두보 확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 상황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경선 규칙에 따라 공천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번 공선 규칙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공정과 개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큰 틀에서의 변화를 줬는데요. 첫 번째가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 지금까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이제 컷오프를 했는데 네. 중앙당 차원에서 컷오프를 하는 것보다는 당원과 유권자들한테 더 선택지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경선 단계를 컷오프를 최소화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선에 참여하겠죠. 그러면은 경선 단계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다단계 경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결격 사유도 절대적 사유와 상대적 사유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뭐 음주나 폭력, 성비위 이런 것들은 예외 없이 이제 결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경미한 결격 사유에는 참여는 가능하게 보장을 해주되 감점을 많이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 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인재풀이 넓어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보겠고요. 또 컷오프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유권자와 당원의 검증의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참여 정치를 유도한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이 되고요. 과거에 뭐 조직이나 파벌 이런 선거에서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이 되는 게 후보가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경선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내부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선에 들어가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 또 비용도 계속 경선을 치를 때마다 증가되기 때문에 네. 이런 비용 부담이 생기고요. 또 공정한 경선을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하나 이제 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태의 기준이 제시될 경우에는 경선 이후의 후유증도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 윤 신임 위원장의 체제에서 실제 이 도당의 경선 관리의 공개성, 투명성, 그다음에 공정성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느냐. 결국 민주당 전북도당의 관리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때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이 관심이 크죠. 민주당의 평가 기준과 또 현역 단체장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지난달에 마련이 됐고 이제 다음 달 20일부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평가 기간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 22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이 기간을 평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평가 기준은 총점이 1000점이 되겠고요. 5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과 윤리, 두 번째는 리더십, 세 번째는 공약 적합성 내지는 이행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직무 활동, 다섯 번째는 자치분권 활동 각각 해서 총 1000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크게 2가지라고 보겠는데요. 이 도덕성 기준에서 지금까지는 본인 중심의 도덕성 평가를 했다고 치면 이제는 친인척 그리고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자기 조직 세부 내력의 내부의 그 인사들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주변 관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적극 행정 그리고 재난이나 그다음 산업재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산재에 대한 이 경각심이 깊어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또 세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도지사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5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데요. 하위 20%에 해당하는 단체장한테는 20% 감점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5명의 민주당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북도지사가 이 5명 중에 20% 밑으로 들어갈 경우에
이제 하위 20%의 감점을 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14개 시군 중에는 이제 삼선으로 인해 가지고 출마하지 않는 단체장 외에 13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위 20%다고 하면 이제 2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이제 37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7명 정도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에 20% 감점을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지표들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행정에 대한 평가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평가받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주변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고 그렇다면 각 야당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제 야권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진보당, 그다음에 정의당 이 정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엄,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하면서 한마디로 전북 내에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간절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당에서 전북도당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중앙당 지도부가 거의 전북을 방문하고 있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중앙당의 지원이 거의 지금 끊긴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나 기초자치 또는 광역자치단체 의원에 나오려는 입지자들이 없습니다. 인재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전북도당 같은 경우 큰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 15%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목표일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네. 한 자릿수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늘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이제 올해 있을 그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전북도당 입장에서도 14개 시군과 도지사까지 다 후보자를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도 여의치 않은 게 지금 전북도지사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 있는 모 인사를 영입해야겠다라는 이런 루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필요하면은 연대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빈틈을 해줍고 들어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